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지 어떤 예. 날은 차를 아예 외출을 아예 안 하기도 해서 차가 뚫릴 때도 있고 오늘은 조금 풀려서 그런지 차가 많다는 건 저도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이 합정 로타리가 원래 아주 예. 좀 종잡기가 어려운데 예. 근데 뭐 어쨌든 이거 늦어서 죄송합니다. 별 어쨌든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안 봐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참 생소한데 예. 베트남에 아마 뭐 그냥 제 짐작하기에 예. 뭐 차범근의 어린 차범근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예. 베트남에 콩푸엉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예. 콩푸엉의 성공 신화는 가능할까? 예. 이게 오늘 나눌 제목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이 베트남 출신 이제 콩퐁이라는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우리 그 K리그 팀에 입단했거든요. 언제요? 1월 15일에. 금년 1월 올해. 15일? 예. 아, 그럼 이제 곧 한국에서 뛰는 걸 보겠군요. 예,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죠. 근데 3월 2일에 네. 3월 2일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그 K리그 개막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 관중들이 몰려든 겁니다. 네? 국내에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콩푸엉을 보려고. 예. 오.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제 죄송한데 예. K리그 그 경기장 입장권이 얼마예요? K리그 경기장 입장권이 좌석마다 차이가 나는데 제일 싼 거. 한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아, 10,000원에서 15,000원. 예. 베트남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고소득은 절대 아닐 텐데. 예. 그래도 만 몇천 원 왕복 교통비 먹는 거 따지면 한 3, 4만 원은 좋게 들어갈 건데. 예. 오.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죠. 우리도 뭐 그렇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아니, 저는 안쓰러워서 그래요. 예. 근데 이 인천 유나이티드 이제 홈페이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도 있거든요.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이 콩푸엉 선수로 인해서 2만여 명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티켓 파워 아니 그럼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이 확 예, 베트남 팬들이 몰려 들어온 거고요. 아, 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 페이스북에 접속은 하겠네. 쉽게. 그 우리는 그날 경기를 이제 TV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베트남에 계시는 팬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누가요? 베트남에서. 아,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 중계도 이것도 다 중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 콩푸엉이 처음은 아니었고 이 쯔엉이라는 선수가 베트남 출신의 쯔엉이라는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 뛰었었거든요. 아, 이전에도 한번 대단한 그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쯔엉도 베트남에서는 마치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예전에 우리 그 박지성 선수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밤새워서 지켜보는 그런 심정이랑 똑같은 건데,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쯔엉 또는 이 콩푸엉이라는 선수가 K리그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한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이 베트남 신화로만 우리가 그냥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EPL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 리그에 언제부터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로 봤습니까? 우리 선수들 그렇지. 그렇죠. 박지성, 뭐 그리고 누구지? 기성용?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차범근이 뛰는 것을 보려고 맞아요.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를 밤새워서 지켜본 경험도 제가 있거든요. 그 세대고 그때 MBC인가에서 그거를 중계방송 해줬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 스타를 보려고 TV를 보려고 하면 해당 방송사가 중계권을 주고서 사야지 되죠. 중계권을. 그냥 중계 카메라 들고 가서 중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EPL의 그 프리미어 리그라는 그 시장에 한국 축구가 자연스럽게 편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구가 아니라 야구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당시에 그 국내 방송사들끼리 서로 싸웠죠. 그러니까 중계권 서로 하려고. 중계권을. 그러다가 중계료만 폭등을 했죠. 중계권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뭐 유니폼, 모자 등등등등.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그 콩푸엉이랑 이 쯔엉을 보면서 베테랑 선수가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K리그는
이 적자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너무 좁아서 이거는 뭐 프로 스포츠 산업으로서 가망성이 없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면 조금만 획기적으로 좀 이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서 이 우리를 선진 축구로 바라보고 있는 이 베트남 시장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베트남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베트남에 가서 축구하자고? 미안해요. 무식해서. 예. 그래서 이제 콩푸엉 같은 선수들이 네. 한국에서 성공하게 되면 네. 이 베트남 축구 팬들이 콩푸엉의 경기를 보려고 K리그를 보겠죠. 아. 그리고 우리도 중계권을 팔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비시즌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맨유나 이 EPL의 이 명문 팀들이 아시아 투어를 돌듯이 예. 베트남 가가지고 경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유니폼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머천다이징이나 이런 데 마케팅을 구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베트남 선수들에 대한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면 K리그에도 선수 공급의 시장이 구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이 유럽에서 뛰고 싶을 때에 누구나 다 말할 것 같이 소위 말하는 유럽의 5대 빅리그에서 뛰고 싶어 합니다. 예. 잉글랜드, 또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독일 이런 정도에서 뛰고 싶어 하는데 꿈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덜란드 가든지 오스트리아 가든지 예. 이런 데 가는데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헐값에 아시아권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였었죠. 네. 키워서 비싼 엄청난 값에 부가 한다는 빅리그에 거죠. 파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나 뭐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은 축구 강국의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네덜란드에 사는 이 축구 팬들은 더 명성 있는 선수들이 뛰고 있는 더 높은 수준의 그 프리미어 리그를 보든지 프랑스 축구를 보든지 이탈리아를 보는데 어떻게 그 시장이 네덜란드 축구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 나름의 틈새 전략을 구사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K리그 관계자들은 우리는 너무 시장이 좁고 네. 사람들이 K리그를 보겠냐? 다 유럽 축구를 보지. 이런 그 회의감이랑 자포자기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군요. 예, 이 습관에 대해서 이제 몇몇 그 선진적인 구단에서 쯔영 선수 데리고 오고 나름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베트남 마케팅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면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좀 응원해줄 부분은 응원을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게다가 지금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고 예. 그 신드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비시즌 때 뭐 인천 인천 유나이티드 팀이 됐건 뭐 다른 팀 서울도 가고 이래서 투어 경기도 하고 예. 친선 경기도 하고 예. 그러면 베트남의 축구 붐은 안 그래도 달아올라 있는데 두 나라 사이에 이것도 참 좋고 예. 그다음에 축구 산업 측면에서도 선수 왕래가 잦으면 참 좋겠고 뭐 일석이삼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최초의 그 벨기에인가 어디로 갔죠 처음에?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인가? 갔죠. 예. 네. 네덜란드 가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고 난 뒤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예. 그 초창기에 국내에서도 박지성은 유니폼 판매용 선수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아니 저는 지금도 박지성 하면 생각나는 게 2002 한일 공동 월드컵 때 예. 어느 팀하고 경기할 때인지는 까먹었지만 한 골 넣고 막 히딩크한테 달려가서 달려갔었죠? 예. 아이가 아빠한테 안기듯이 이렇게 폴짝 뛰어가지고 앉는 걸 보고 예. 야, 정말 그리고 그게 안 잊혀지는데 그 박지성을 그렇게 비하하는 측근도 일부 팬들이 분도 많이 있었어요? 있었죠 초창기에. 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박지성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에서 영입할 때 네. 유니폼 판매용 선수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유니폼 판매용 선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용 선수라 이거죠.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시아 선수를 데리고 와야지 한국에서는 한국 선수를 데리고 와야지 관심을 갖고 EPL을 보고 실제로 박지성이랑 이런 한국 선수를 데리고 옴으로써 중계권 판매를 하고 유니폼도 판매를 하고 우리 여보 맨유 유니폼 입고 다니는 청소년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요. 예. 구단은 수익을 내야지 생존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저는 유니폼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그거 몇 장 판다고 박지성을 데려오느라고 들인 돈에 예. 비해서 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그 프로 구단의 수입 구조를 보면 첫 번째가 중계권이 가장 포지션이 크고요. 한 4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입장 수입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구단의 이 머천다이즈, 그러니까 상표나 선수들의 초상권을 이용한 물품 판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연맹으로부터 이제 리턴 받게 되는 수익금 분배 이 정도이거든요. 근데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지 않아 큽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뭐 심지어는 예를 들면 우리 관광 상품까지 생겼잖아요. 네네. 예, 그 정도인데, 근데 초창기에 국내에서도 그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케팅용으로 영입한 선수이든 주전으로 영입한 선수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맨유에 들어갈 기회를 잡았으면 거기서 본인의 실력을 입증만 하게 되면은 뛸 기회는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콩푸엉이라는 선수를 두고서 인천 유나이티드도 실제로 베트남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서 데리고 온 선수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수에게 기회를 한 번도 안 줄 것도 아니고 선수가 실력을 입증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감독이 당연히 기회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 선수가 성장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출전 기회도 많이 줘보고 출전 기회를 무조건 많이 준다는 것은 조금 이제 감독이 보기에 실력이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을 하고 이렇게 폄하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어느 정도 관심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콩푸엉 이전에 쯔엉 같은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데리고 올 때에 입단식을 베트남에서 했거든요. 베트남 시내, 그 하노이 시내 호텔에서 했는데 한 수십 명의 그 베트남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그 중앙 언론에서도 TV에서는 쯔엉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쯔엉의 그 K리그 도전기 같은 다큐까지 만들 정도였었거든요. 잠깐 중간 질문. 예. 쯔엉이나 콩푸엉 베트남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국내에서는 아주 촉망받고 전설적인 스타 반열에 있는 선수들입니까? 유망주라고 봐도 되겠죠. 뭐 전설까지라고는 힘들고 지금 24살이거든요. 근데 콩푸엉 선수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이라크하고 요르단전에서 각각. 그러니까 박항서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쯔엉이라는 선수가 예를 들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다가 강원 FC라는 팀으로 옮겼는데 강원 FC에서 입단식을 할 때는 어디서 했냐면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했어요. 그 베트남 대사가 직접 참석해가지고 베트남의 박지성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모든 축구 팬들이 이 K리그에서 뛴다는 거 가지고 마치 우리가 박지성이 아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에서 뛰는 것처럼 기대감을 갖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콩푸엉이나 쯔엉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을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는 것이 이제 K리그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그 쯔엉이라는 선수가 있었을 때 인천 유나이티드가 많은 그 베트남 마케팅을 펼쳐서 도움도 받았거든요. 뭐냐면은 특정한 경기 날에는 그 베트남 데이로 지정을 해서 이벤트를 펼치는 겁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경기장 주변에 한국에 사는 베트남 분들이 몰려와서 일종의 시장을 열어요. 그리고 베트남인들이 최대 한 2,000명 정도까지 몰려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 다문화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쯔엉 선수가 주전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면서 결국에 이제 실패로 했거든요. 근데 가장 그 마케팅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수가 주전으로 발돋움할 실력이 돼야지 자주 경기에 나서야지 베트남 사람들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패 속에서 열패감을 가져요. 역시 베트남 선수들은 안 된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경우를 한번 되돌아보자. 우리 지금 성공한 사례로 손흥민과 박지성 예를 들지만 손흥민과 박지성 그 이전에 90년대에 이동국,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설기현, 예, 맞아. 그리고 뭐 조두현 추억의 이름들이네. 이런 님들이 이 프리미어리그 도전했다가 계속 실패하고 난 뒤에 네. 박지성과 손흥민이라는 성공사에 나온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선수도 베테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두 명의 초창기에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예. 베트남 마케팅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오는 이 K리그에 도움되는 바가 훨씬 더 크니 예. 포기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 이제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아니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예를 들면 야구나 축구나 우리는 야구는 메이저리그에 선수 보내주고 중계권 팔아주고 모자 팔아주고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는 선수 보내주고 좋은 선수 나오면 맨날 보내주고 예. 중계권 팔아주고 이 역할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포지셔닝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틈새 시장을 노려서 유럽에서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축구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예. 가는 프로리그의 포지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저절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논리가 너무 정연하신데요. 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어쨌거나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예. 이 친구들이 왔는데 우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실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예. 기회도 주고 평소에 이렇게 코칭도 잘 해주고 해서 예. 실력 자체가 좀 탄탄해지고 예. 그렇다면 특혜 출전이 아니라 실력으로 자력 출전하는 기회를 늘리고 예. 물론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배려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감을 키워주고 자존감과 자존심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면 자주 출전하면 베트남 국내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이건 본국인 베트남에서건 관심이 높아질 거고 예. 그러면 부음이라는 게 생기고 예. 그러면 조금 더 축구를 통한 토대가 커지면서 다른 프로모션도 서로 좋은 프로모션을 해볼 수 있는 거다. 예. 예. 가장 간단하게 당연한 말씀드리면 말이네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얼마 전에 전북 현대에서 중국 어디로 갔죠? 중국 갔다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하는데 전북 현대하고 다시 만난 거거든요. 예. 자기 그 친정 팀하고 예. 전북 현대 팬들에게 달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갑다고 이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예. 김민재 선수가 가면서 구다 전북 현대에 남겨준 돈이 한 60억 원 정도 됐습니다. 6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료로 전북 예. 현대팀이 벌어들인 게 약 예. 60억 원. 이 60억 원을 가지고 전북 현대 다시 투자를 해서 이 구멍난 자리를 표신하지 않게 다 잘 전력 보강했거든요. 네. 그리고 경남 FC 같은 팀은 말콩이라는 아주 뛰어난 선수를 데리고 있다가 보내면서 그 선수 보내고 받은 돈으로 말콩의 빈자리를 또 잘 메꿨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외국인 선수를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이처럼 그런데 구단의 논리를 보게 되면은 베트남이나 이런 정도 동남아 쪽에 훌륭한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 싼 값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키워내서 진출시키는 이런 꿈도 한번 키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러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앞두고서 아프리카 현지 취재를 갔을 때 네. 그래서 웬만큼 잘하는 선수들은 유럽 구단이 다 14살에서 16살 선수들은 다 계약을 다 해놨어요. 유럽에서. 예. 근데 14살? 14살에서 16살 정도의 이 축구 유망주들은 우와. 유럽 구단에서 다 계약을 했습니다. 오. 그런데 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면서 100명 중에 1명만 성공해도 비즈니스 상으로도 수천 배 남는 거다. 천배 만배의 이익을 낸다 그래요. 이런 이익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수들을 워낙 싼 값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선수로서는 또 그런 그 유럽 구단의 마케팅이 없으면 기회를 잡기가 그렇죠.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이긴 한데 예. 두 시장의 차이가 한쪽은 시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예, 예.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예. 아프리카에 공 좀 잘 차는 선수에게는 꿈과 희망을 말 그대로 주는 거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 예. 독일이나 유럽 리그에서는 투자를 함으로써 그 중에 하나 건지면 그동안 들인 돈을 뽑고도 남으면 물론이고 100명 투자해서 1명만 성공하더라도. 예. 그럼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우리 선수들의 유럽 진출사를 보면 아프리카 그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타율이 높은 거군요. 적중률이. 뭐 그렇다고 봐도 되겠어요. 차범근부터 시작해서 예, 예, 예. 구자철 아까 언급하신 몇몇 사람들 뭐 비운을 안고 비탄에 잠겨서 온 선수도 몇 있었겠지만 있었죠. 대부분은 꽤 선전하지 않았나.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네. 90년대에는 우리가 워낙 그 해외 물정이 어두웠기 때문에 네. 또 프리미어 리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서신으로만 에이전시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구단과 계약이 됐다. 빨리 영국에 와라라고 해서 영국 런던의 그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에이전시가 안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야.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었는데 저런. 일종의 취업 사기죠. 90년대에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불과 한 20년 안쪽 얘기인데도 이렇게 격세지감을 느끼고 예. 그것도 한국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톱 클래스에 올라 있는 유명한 예, 선수조차도 예. 취업 사기를 취업 사기. 당해서 예. 공항에 내렸더니 아무도 안 아무도 와가지고 없었다. 예. 붕 떠버린다. 다시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참. 그나저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꽁푸엉이랍니다. 꽁푸엉. 아마 공포이 만약에 축구 팬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예. 이 기회에 한번 관심도 갖고 안 그래도 지금 축구 때문에 박항서 감독을 매개 고리로 해서 우리와 베트남이 막 베트남이 경기하면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시청률도 막 높아가고 그런다며요. 시청률 많이 높았죠. 아시안컵에서도. 굉장했다며요. 예, 그리고 박항서 감독을 많이 응원을 했었고요. 이 덕분에 그 박항서 감독 고향이 산청이거든요. 예. 산청군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생가 예. 관광 상품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누가 거기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똑같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2002년 이후에 우리 관광객들이 네덜란드를 가가지고 히딩크 감독의 그 생가를 많이 갔었거든요. 관광 상품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예. 베트남 분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마 베트남이 이렇지만 베트남의 성장세는 비단 뭐 축구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 이런 쪽에서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우선 전체 국민 연령이 굉장히 젊고 예. 아주 액티브하고 에너지에 끌어 넘치는 시기고 경제 성장률도 연 10%에 육박하고 막 지금 그럴 거예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베트남의 지금 뭐 이 경제사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굉장히 성장하는 압축 성장을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때 베트남의 그 정치 권력,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은 이들의 이 경제 성장과 함께 정치 권력을 계속 향후에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스포츠이고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축구를 열기가 높으니까 축구에 대한 투자가 지금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구성면으로 봤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년 정도 베트남에서 축구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인구가 1억에 육박한다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고 예. 우리와 월남전이라는 현대사를 통해서 비극적인 관계를 맺긴 했지만 그것을 서로 지금 다독이고 아물면서 함께 커나가야 하는 동반자고요. 제가 작년에 베트남을 갔는데 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갔더니 무슨 이렇게 상품 광고 탑 같은 걸 봤는데 언뜻 보면 한국의 바카스예요. 그런데 영어로 읽어봤더니 뭐 BA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바커스가 돼요. 박항서 그리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박항서 감독 사진을 상호만큼이나 바커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제일 많이 띄어야 하는 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제품 이름 아니에요. 예. 그 같은 크기로 박항서 사진을 넣어놨어.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 예. 잘했다. 예. 박항서 신드롬을 바로 이렇게 발빠르게 이용했네. 근데 꼭 우리나라 바카스 같아. 그랬더니 예. 안내하던 현지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바카스 같아가 아니고 한국 바카스 맞고요. 바카스가 동아제약이 바카스를 월남에 수출을 했대요. 예. 베트남에. 예. 근데 처음에는 잘 안 팔렸대요. 그뭐 정서적 차이인지 문화적 차이인지 뭐 우리는 맛있는데 그들은 맛 없게 느낄 수 있겠죠. 또 그 예. 반대도 있고. 그랬다가 박항서 신드롬이 일어나서 속된 말로 베트남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동아제약에서 그 광고판을 만든 거예요. 그걸 전국에 뿌린 거지. 판매량이 한 15%가 확 늘었답니다. 예. 바커스와 박항서의 발음의 유사성, 예. 그다음에 사진 예. 이러니까 그 사람들 피로 회복제라는 걸 돈 들여 왜 먹나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였는데 예. 그렇게 그런 일화도 봤어요. 어쨌거나 베트남의 자존심 콩푸엉 개인적인 성공은 물론이고 그의 발전이 우리 축구계 K리그도 살찌우는 것이고 예. 그걸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이 좀 더 교류의 폭과 강도
넓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왔는데 잘 해야죠. 아마 쿵펑이 첫 번째 골을 만약에 터트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네. 아마 베트남에서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선수가 유럽엔 갔는데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 얼마나 보기 짜네요. 네. 감독이 밉기도 하고 그래서 좀 뛰게 해주지 말이야. 실제로 아까 네. 그 3월 2일 인천 유나이티드 개막전 때 네. 인터넷으로 베트남에서는 불법 생중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출전을 못했거든요. 못 콩콩 뛰었어요? 선수. 예, 대기 선수 명단에는 이름이 올라갔는데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출전 못하니까 그 경기 끝나고 베트남 팬들이 네. 인천 유나이티드 홈페이지에 엄청난 댓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어, 좀 뛰게 해주지 그랬냐? 첫 번째는 비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쉽다는 정도의 아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 글을 본 우리 팬들이 또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도 하기도 하면서 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1년 시즌 몇 개월 내내 하는 건데 좀 긴 눈으로 한번 보고 우리 선수들 초기에 진출했을 때 우리들이 그 흑백 텔레비전으로 밤 시차 때문에 예, 한밤에 보고 하던 심정 생각해서 서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조금 늦으셨으니까 충분히 봐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쾌도난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